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하는 세 사람, 저는 삼틴입니다. 잔이윤입니다. 비둘기입니다. 따라라 따라라 이런 좀 약간 BGM 깔면 보라색 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BGM이 필요 없이 그냥 잔이윤님이 이렇게 딱 매번 이렇게 탁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라란 따라란. 너무 옛날 사운드 아닙니까? 아, 여기서도 또 이게 묻어나는군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TV 보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전화한다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엄지하고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나이가 티가 나는 거래요. 네. 요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 이게 틀리구나 싶었는데. 자, 오늘은 좀 약간 프리토킹이 될까요? 그렇죠. 조금 어떻게 보면 가벼운 주제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어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현 사태에 대해서, 요즘의 사태에 대해서. 저 사태죠, 사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참 놀랬던 게, 뭐 저희 세 사람 다 어쨌든 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발베니 12년을 살라고 뛰어다니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샵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더 체감을 잘하고 있는데 손님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메켈란, 발베니 이런 제품들이 혹시 있냐, 재고가 있냐. 근데 사실 요즘 뭐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재고가 없어요. 그쵸. 사실. 네.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술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는 그런 저도 기사를 봤는데 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요즘 어쩔 수 없는 또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예전에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위스키를 하면서 약간 쇼크가 왔던 게 일본 위스키가 이렇게 비싸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때는 야,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베니 12년조차도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대형 마트에 이제 번호표 뽑아가지고 줄 서서 1인당 한 병 뭐 이런 식으로 사서 근데 생각보다 줄이 짧네 이러고 한 시간 더 기다려서 한 병 더 사온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이제 그것도 이제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때인 거죠. 근데 요즘은 진짜로 씨가 말랐으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얘기가 그러면은 위스키 과연 정말 구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걸까요? 이제 뭔가 되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현상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예전에는 그래도 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뭐 엔트리 제품, 12년급 스탠다드한 제품들까지도 요즘에는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역시 아주 좋아. 네, 근데 이게 뭐 되게 유명한 기사예요.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깝게 이 근처 우리 한국에서만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발베니, 메켈란 이런 것들 가격이 많이 올랐고 뭐 예를 들면 발베니 12년 더블로드 이런 거 14만 원 막 이렇게 소비자가로 이렇게 올렸고 글렌 알라키 같은 거 뭐 이거야 좀 한정 제품이라서 좀 뭐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줄을 서서 샵에서 막 위스키를 사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뭐 와일드 터키를 봤을 때 그 작년 매출이 359%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가정용 위스키는 1492%가 증가를 했대요. 1490. 15배. 네. 가정용 와일드 터키
기본 엔트리 라인이. 그리고 우리나라 위스키 수입액도 32.3% 증가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인구에서 113.4%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스키의 어떤 소비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이 위스키를 만드는 곳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든 곳도 있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이 좀 그렇죠. 어려운. 그리고 또 약간 현상을 좀 살펴보자면 뭐 맥켈란이나 뭐 이런 곳들뿐만 아니고도 나스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현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위스키 사업뿐만이 아니고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해외 선박이나 물건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화물 운송비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화물을 싣는 사람도 없고 내릴 사람도 없는 그런 사태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일본 위스키가 굉장히 많이 좀 품귀 현상이 생기고 가격 상승도 있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네네. 뭐냐면 일본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좀 기본으로 잡고서는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면 뭐 세계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그 맛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좀 히트되면서 그 일본 자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공급량은 동일한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공급 수요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게 뭐 위스키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당장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뭐 야마자키 12년, 하쿠슈 12년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뭐 그걸 미리 12년 전에 예상을 해서 12년 전에 원액을 더 생산량을 늘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생산량을 늘린다 하면 12년 후에나 이런 그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 상승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숙성연도 표기가 있는 제품보다는 나스 제품들 위주로 이제 빨리빨리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온 거예요.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떤 위스키 원액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원액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 위스키 원액을 담는 어떤 병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라벨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여러 그런 주변 공정들을 해야 되는 아니면 운송을 하는 뭐 운송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의 상황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원활하게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뭐 발벤이나 맥켈란 같은 유명 브랜드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죠. 어쩌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중국이 손을 대기 시작했으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또 더 목구하고. 그렇죠. 방금 전에 와일드 터키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 진짜 발베니도 놀랍지만 와일드 터키도 지금 솔직히 업장에서 주문을 하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메이커스 마크 이런 것도 안 들었나? 메이커스 마크도 그렇죠. 없고 어쩌면 이제 칵테일도 이제 쉽게 만들지 못하는 맞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사 입장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팔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선을 좀 바꾼 것 같아. 뭐냐면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업 제한이라는 게 걸리고 아예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셧다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뭐 9시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는 공간에 손님들이 이제 가서 이용하기가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네. 뭐 시간도 짧아졌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염의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이제 바라는 공간보다는 이제 집에서 그냥 혼자 홈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마트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온마켓이랑 오프마켓이 있는데 온마켓은 이제 바 같은 그런 유흥주점의 그런 형태, 바 같은 형태의 그를 온마켓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트나 뭐 리커샵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를 오프라인이라고 이제 오프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프마켓이 이제 커진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집에서 바트를 사서 집에서 마시는 경우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소주 맥주를 먹던 사람들이 뭐 바에 가서 위스키를 가끔 마셨는데 어떻게 보면 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는 가격이면 이제 한 두세 번만 안 가면 이제 마트에서 그냥 위스키 한 병을 사서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트에서 위스키를 구매를 해서 집에서 마시는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그런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버번 위스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서도 약간 엔트리급들의 위스키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이제 뭐 마트 가 보면은 저도 참 놀랬던 게 뭐 에반 윌리엄스 1년 이런 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풀리고 있고 맞았죠. 뭐 정체불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스카치들이 저렴이 나와요. 한 그렇죠. 2만 원 내외짜리 스카치들도 만 많이 원 나오거든요. 언더의 위스키도 최근에 나온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와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집에서 자기가 혼자 드시려고 하면 이게 사람 입맛은 자꾸 올라가는데 한 병에 그래도 한 2만 원 내외짜리는 가야 그래도 좀 만족이 될 텐데 가성비로 가도 그렇죠. 만약에 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커플이 먹는다고 하면 한 두세 병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해도 5, 6만 원이고 수제 맥주가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 맥주 한 캔에 뭐 3, 5천 원은 할 테니까 두 사람이 먹어도 벌써 그것만 해도 그렇죠. 좀 몇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가성비 좋은 뭐 와일드 터키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한 5만 원 네.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 한 병이면 솔직히 그렇죠. 남죠. 오히려 남을 수도 있고 보관도 편하고 그렇죠. 맥주나 와인은 한번 따면은 보관이 오래 안 가는데 어쩌면 이제 예견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4년 5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빨리 땡겨진 온 거죠. 거죠.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번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 중에 막 이제 뭐 GDP가 얼마면 와인을 먹고 뭐 얼마가 이상이 되면 위스키를 먹는다 이런 것처럼 어쨌든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중산계층이 좀 많이 진짜 많아진 것 같고 최근에 그 OECD 국가 중에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선진국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약간 저의 또래 보면은 그러니까 연락이 많이 와요. 나 이제 집에서 위스키 먹을 건데 뭐 먹어야 되냐? 뭐 10만 원 아래로 추천을 해줘라. 그 옛날에 돈 없어서 맨날 소주 맥주 먹고 맨날 저 혼자 빠다니고 이럴 때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해줬던 저의 맞아. 이제 20대 친구들은 이제 막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어쨌든 사회 초년생 정도는 되니까 그런 걸 찾아서 먹고 마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편의점을 자주 가는데 편의점 와인들도 되게 비싼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막 한 4, 5만 원 이런 것들 들어오고 그리고 확실히 그 위스키 라인업도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조니워커나 뭐 보드카죠. 앱솔루트 있고 그렇죠. 앱솔루트 있고 뭐 지금 맥켈란도 가끔 보여요. 네, 막 그런 것도 보이고 막 되게 한 중저가의 블랙보틀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블렌디드 스카치도 그리고 이제 뭐 상황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둘기님은 좀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삼티님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스키 중간에서 양쪽이 있잖아요. 좀 나만 좀 지레 겁먹고 좀 밑밥을 까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스키는 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뭐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그냥 한 병 사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고 이제 위스키라는 술을 구매하려고 하면 어떤 전문 리커샵
그렇죠. 뭐 가자주류 백화점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리커샵이나 아니면 조금 뭐 위스키를 좀 접해본 사람들이나 좀 그런 사람들은 남대문 같은 그렇죠. 그런 또 블랙마켓 같은데 가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야지만 위스키를 좀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있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네. 그랬다면 요즘에는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대형 마트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땡겨 오니까 그렇죠. 좀 저렴한 단가로 받겠죠. 그러니까 판매가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최저가로 판매를 할 거고 와인앤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그냥 샵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요즘은 스마트 오더까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손쉽게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뭐 편의점이나 뭐 어떤 주점으로 배달을 시켜가지고 그냥 자기가 픽업해가지고 집에서 마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 위스키를 바틀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런 마트 제품 중에 일부는 제가 업장에서 주문해서 받는 것보다도 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수입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많이 팔아주니까 뭐 그렇죠. 많이 이게 사주고. 수입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뭐 1년에 갖고 오는 물량이 만약에 10,000병이라고 치면 뭐 전국에 있는 어떤 바라든지 아니면 그런 샵 같은 데로 이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중간 이제 그 공급책인 주류 도매상 네. 같은 쪽으로 이렇게 물량을 찢어주잖아요. 그죠, 이 그죠. 사람들이 거래하는 그 개개인의 업장들에서 이제 발주하는 수량을 취합해서 이제 그 수입사 쪽으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이제 보내달라고 하면 이렇게 물량을 보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찢어줬다라면 사실 이제 그런 바 쪽에서는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발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고 이제 그런 샵 같은 쪽에서 이제 발주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데 사실 샵도 많이 생겨났고 근데 그런 쪽으로 물량을 막 찢어주려고 하면 이게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죠. 비용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공급가도 올라갈 거고 이제 귀찮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코스트코라든지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그런 데랑 물량 계약하면 사실 이런 개개인의 어떤 도매장에다가 납품해 주는 것보다는 마진을 더 적게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박리담회로 그냥 많은 물량을 한 번에 그냥 다 덤핑으로 넘기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이유는 없죠. 마진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뭐 일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차라리 그런 일들을 하는 중간에 어떤 중간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그냥 한 번에 물량을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좀 곤란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모르시지만 막 입문하신 분들은 나 이거 어제 이마트 갔는데 뭐 했는데 이거 한 병에 뭐 5-6만 원짜리인데 바에서는 한 잔이 되게 비싸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뭐 우유 같은 경우도 소용량하고 대용량하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처럼 워낙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트하고 경쟁하기는 단가가 좀 틀리다. 그렇죠. 저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싸다. 그리고 이제 한정판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뭐 발베니 같은 경우는 이제 발베니 12년이면 발베니 12년 외에 뭐 15년 싱글 배럴이나 이런 것들은 받기가 힘들다고요. 1년에 몇 병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뭐 주문한다고 해서 꼭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사도 어쩌면 많이 팔아주는 데에다 줄 텐데 또 많이 사고 싶어도 없고 많이 사놓으면 또 재고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곤란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확실히 이제 저는 이제 동네바 친한 사장님이나 이런 신생탄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진짜 소규모의 바들은 물건을 당연히 수입사를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저희 샵에 와서 사가는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에 유통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또 이제 그 입장에서 또 그 술 가격으로 좀 싸게 팔려고 해도 마진이 거의 없으니 그냥 계속 뭔가 이렇게 첩첩산중 같은 느낌인 거죠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좀 뭔가 되게 기분이 좀 꼬렁꼬렁하더라고요. 근데 또 구비를 안 해놓으면은 또 본인도 좀 뭔가 석연치 그쵸. 않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찾는 제품을 뭐 예를 들면 바에 가서 나 이게 뭐 예를 들면 시중에서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발베니 12년 마시려고 하면 오픈런 해야 되고 뭐 가격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바에 가면 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바에 가자 해서 갔는데 발베니 12년 있어요 했는데 저희 바에도 없는데요. 맞아요. 뭐 요즘 뭐 이러저러 해서 뭐 못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를 더 안 가게 되는 거죠. 아 여기 가봐야 여기 없대. 술이 뭐 없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뭐 그걸 대체할 만한 술들을 굉장히 많이 뭐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 바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위스키를 대체할 만한 다른 위스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유명 브랜드 아니면 유명 제품을 계속 찾아다니니까 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더 곤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뭔가 비단 엔트리뿐만이 아니고 혹시 사실 그게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한 20년 이상 숙성된 고숙성 위스키들의 제품이나, 어떤 한정판이나 그쵸 가격 올라가는 속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어떤 전망을 봤는데 그 위스키 익스체인지 있잖아요. 거기 대표가 이제 한 해,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들, 그러니까 뭐 맥켈란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애들은 막 3배 이상 가격이 상승을 할 거라고 막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 2025년까지 어떤 위스키든 출고가 자체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런 고숙성 위스키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불법이긴 하지만 개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엄연히 저희도 뭐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그 격차를 벌리는 접근이 거의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위스키들은 그렇죠. 웬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만 뭐 오른다 그러면 사실 크게 상관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재테크 때 다뤘던 뭐 맥켈란 제품들 중에서는 뭐 파인앤레어 시리즈라든지 뭐 ESC 같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맥켈란 25년, 30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판매되는 만약에 샵이나 이런 데서 내가 그러니까 물량이 있어서 갔는데 돈만 주면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애들은 가격이 이미 뭐 그렇죠. 200~300만 원,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술들은 어차피 나랑 전혀 관계 없는 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술들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정말 뭐 아까 얘기했던 발베니 12년, 맥켈란 12년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들마저도 이제 막 리셀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내가 뭐 1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얘한테 뭐 줄 때는 10만 5천 원, 얘는 또 10만 5천 원에 사서 또 딴 사람이 구하면은 11만 원에 살게 하면 또 11만 원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보편화된 시세가 돼버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콜렉팅하는 특정 제품이나 구하기 어려웠던 제품들의 어떤 시세, 시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이런 거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뭐 그런 조금 약간 좀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해서 리셀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갭이 너무 좁아져 버린 거죠. 그쵸. 이제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리셀이 만연돼 버리고 또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보이면 언제 구할 수도 없으니까 막 사재기를 하고 뭐 한 병만 사던 사람들이 막 한 박스씩 사가지고 집에다 쟁여놓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더 품귀 현상이 생기고 그런 과열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사시는 분들도 알아서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그렇죠. 다 본인이 가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개인 간의 거래가 안 된다. 이게 불법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워낙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바에서는 가정용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개인 간의 거래는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어떤 뭐 술을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올 때는 뭐 특정 뭐 금액 이상일 때는 뭐 관세를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되게 조심조심하고 신중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게 있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예를 들면 한 병에 10만 원에 샀는데 이거 막 최근에는 거래가 막 100만 원에도 된대라고 하니까 그 술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뭐 예를 들면 오픈런을 한다든지 뭐 캠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시려고 막 노력도 하시고 구매를 했어. 근데 막상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경로나 뭐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게 또 발베니 12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때 글렌캐런 잔을 껴서 그렇죠. 9만 원이 안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요즘 저희가 업장에서 들어와도 이게 10만 원 가까이는 할 거예요, 진짜.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싼데 잔도 껴 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가 아마 발베니 12년은 이제는 이 가격에 이만한 위스키를 먹을 수 없다는 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쉐리 맛이 나는 싱글 몰트 위스키 12년산을 글렌캐런의 발베니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유통 구조상 그렇게 대량으로 받거나 뭔가의 어떤 그런 조건이 안 맞는 상황에서는 공급을 그 가격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가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는 뭐 사실 뭐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똑같이 공정하게 뭐 10만 원에 어떤 제품을 받았어. 근데 나는 뭐 월세도 딴 사람들보다 비싼 지역에 상점을 하고 있고 뭐 직원도 뭐 많이 쓰고 이런 상황이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면 내가 가지는 마진을 한 50%는 받아야 되겠어라고 해서 15만 원의 판매가를 측정하는 곳이 있을 거고 또 특정 지역은 나 혼자서 그냥 월세도 굉장히 저렴한 지역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그러면 나는 한 30%만 마진을 남기면 되겠어 해서 13만 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판매가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워낙 요즘은 뭐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유튜브만 봐도 어떤 상점에서 얼마에 파는지 가격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실시간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막 정말 하는 거죠.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싸요? 그죠. 딴 데는 얼마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나마도 없으니까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고. 또 매장이 크면 또 일하는 사람도 많아야 될 테고 결국은 다 비용일 텐데도 불구하고 뭐 좀 양쪽 입장이 좀 다 이해돼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둘기님의 이런 작은 업장 입장에서도 뭐 다량으로 사입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자니 힘들고 그렇죠. 산다고 해도 어떻게 연결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없는 거잖아요. 이걸 이게 무슨 매점 매석을 해서 본인들이 일부러 여유 수량이 있는데 가격을 올리면 우리도 팔아야지 해서 100개가 있는데 10개만 팔고 또 10개만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네들도 1년에 몇 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네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받기 위해서 이네들조차도 다른 걸 또 다량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입사마저도.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이걸 처분을 하려면 좋은 것만 이렇게 딱 싹 줘버리면은 자기네는 자꾸 악성 재고만 쌓이는 게 똑같은 입장이니까 같이 이제 넘기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유통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뭐 다 알고 있고 이해한다면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끼워 빨기나 뭐 나랑 거래를 많이 하거나 뭐 물량을 많이 이제 사주는 사람한테
이게 소량만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거를 수입사 쪽에서 이제 업장에 배정을 해줄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특정 뭐 리커샵이나 이런 데서도 손님들한테 판매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끼어 팔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손님한테만 그런 물량을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거를 사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안 팔고 이 사람한테만 주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이제 반대의 입장, 이게 좀 에서 생각한다면 뭐 수입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인기 있는 한 품목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면 뭐 5가지 10가지의 제품을 뭐 받아야지만 이 그쵸. 제품을 내가 더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소비자들은 뭐 이 특정 제품만 계속 뭐 사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안 팔리는 부분이 있으면 악성재고로 계속 남으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뭐 계속 손해가 누적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같이 묶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악성 재고들을 많이 그래도 좀 구매해주고 자기한테 어쨌건 이득을 좀 많이 남겨주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업장에 이런 희귀한 제품을 하나라도 더 배정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일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면 이제 뭐 스코틀랜드에서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워낙 그 유럽인들이 좀 일처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일사천리가 아니에요. 약간 느긋느긋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빨라도 한 2-3달, 오래 걸리면 4-5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일부 제품들은 주문을 넣으면 이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출시하자마자 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는 한 3-5개월 있다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정보망으로 벌써 저게 이미 올랐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국내에서는 그게 수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날이 서 있죠. 뭐 업주들도 마찬가지고 컬렉터도 마찬가지고 더 배정 받으려고 싶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구매하려고. 근데 또 수입사 입장에서도 이거 알거든요. 이게 만약에 국내에 들어와서 높은 세금인 뭐 100몇십 %를 붙여도 이걸 만약에 업장에 한 20만 원 정도에 들어간다. 근데 이미 이게 해외에서는 거래가가 한 4-5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미 수입사분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요것만 싹 팔고 나면 나머지 거는 자기네들이 또 안 팔려도 본인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수입사분들 중에서 또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단순히 지금 당장 많이 사는 것보다 뭐 큰 수입사도 있지만 작은 수입사들도 많으니까 내가 처음 이 수입사 일을 했을 때, 유통이라는 일을 했을 때 정말 안 팔릴 때 자기가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 믿고서 그때부터 한 병 한 병 사주시던 분들을 또 챙기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 그렇게 툭 생겨가지고 갑자기 나 여기 뭐 1,000만 원어치 살게, 1억 원어치 살게, 술 줘 이래도 물론 드리지만 나는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업체를 잊을 수 없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뭐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판매자 마음이에요. 사실 그거 정답이 없잖아요. 뭐 나를 믿고 진짜 뭐 예전부터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정말 안 보이는 뒤에서 이렇게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런 분들한테 내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배정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약간 우리나라 요즘 정치계에서 많이 쓰는 내로남불. 내가 받을 때는 좋은데 나는 못 받고 남들이 받는다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만 막 주냐, 이런 식으로 약간 해주면 좀 힘들 수 있죠. 그게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수입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물량 자체가 원활하게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바나 샵이나 이런 부분에 공급해줄 때도 그런 어떤 뭐 조건이라고 해야 되죠. 뭐 최근에 뭐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이제 어떤 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 충족해야지만 저희가 물량을 배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네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과의 어떤 그 전에 어떤 그런 관계를 꾸준하게 이렇게 쌓아왔던 뭐 업장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또 이제 원하는 게 이게 단순히 업장에 줘서 이 업주마저도 그냥 단순하게 리세일을 해버리는 것보다 이게 그렇죠. 잔술로 그리고 여러 그 사람들이 가게에서 즐길 그죠. 수 있게. 하나의 홍보 수단이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뭐 확신이나 뭐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지켜줘야 이게 좀 건전하게 또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더 빨리 오고 더 이제 크게 와닿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상황이 바뀌면 조금 해소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마 이제 둘기님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 브랜드에서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서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요즘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리유즈, 리사이클, 뭐 리트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얘기를 하던데 처음에는 환경만을 생각하고 저도 그 수업을 들었었어요. 이거 단순히 미래에 뭐 우리 후손들에게 밀려주기 위한 지구를 깨끗이 쓰자인가? 요 느낌이었는데 아까도 이제 얼핏 말씀하셨던 위스키가 이제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 같이 이제 다 민족 다 이제 엄청난 많은 인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먹게 되면은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유리병을 그래서 재생산하거나 재사용하는 것마저도 요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위스키 수입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병을 대체할 유리를 대체할 이제 플라스틱화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대요. 이미 위스키마저. 종이팩으로 그죠. 만드는 종이팩도 경우가 있고. 많이 생겨났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환경을 위한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뭔가 질이 떨어져 보이거나 이렇게 등급이 좀 낮은 애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커질 거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입되는 그 위스키들 중에는 그 겉 박스라고 하죠. 네네. 케이스가 없는 경우도 그죠,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상황이 그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면 그게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근데 물론 이게 유리병이랑 플라스틱이랑 뭐 종이팩이랑 어떤 물건을 담았을 때 어떤 그 퀄리티 유지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또한 뭐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들이니까 잘 고려해서 하겠죠. 그렇죠. 여러 그러면 가지. 앞으로도 이렇게 한동안은 위스키의 난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라 그러지? 예전 같으면 정말 특정 매니아층의 문화였어요. 위스키 콜렉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긴 세월 동안 이제 그 수량이 얼마 안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희소성이라는 어떤 그런 가치가 좀 더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갖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셀이라고 하는 국내에서는 안 되지만 뭐 해외에서는 뭐 빈번하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뭐 옥션이라든지 이런 거래를 통해서 리셀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점점 짧아지는 거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엔트리 제품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당장 구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마저도 이제는 뭐 리셀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 막 구매를 해 사재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열된 것 같아요.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정말 뭐 우리 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뭐 맥켈란 넘버 시리즈라든지 뭐 컨셉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출시가 자체가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
특정 제품들은 막 20배, 30배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불과 정말 1, 얼마 2년 안 사이에 네네네. 예, 그래 버리니까 이게 너무 이런 지금의 현상을 가속화시키지 않나, 과열을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우려되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너무 그래 버리니까. 그 저희가 전화에 이제 C가 달렸었는데 둘기님은 이제 그래도 해외 구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저도 구하는 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C가도 해외에서는 네. 구하기가 힘들고 맞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네. C가조차도. 그 선박 문제도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리고 시가도 확실히 좀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느린데 좀 해외 시장 쪽에서 특히 뭐 대만이나 이런 데에서 되게 상승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고 요즘은 워낙 아까 삼티니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바로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은 다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 통관되는 그런 거를 맞아. 다 일반인들도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몰랐어.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식약청 같은 데 하면 뜨잖아요. 그렇죠. 첨가물.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가 우리나라에 국내에 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수입사에다 전화해서 이게 통관이 됐는데 왜 제품을 출시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걸고 뭐 저희 샵에도 전화 와서 이게 통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입고가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전화하신 분 너무 많아요. 수입사분들이 놀라잖아요. 왜냐면 오. 이제 워낙 소량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이 소량 들어온 거를 서로 바 사장들이 알면 나달라고 난리칠 걸 아니까 조용히 들여오던 것들을 그렇죠.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분들한테 저도 정보를 줄 때가 되게 많아요. 손님들한테 막. 저도요.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몇 병이 들어온 것까지 알아요. 맞아. 뭐 몇 날 들어왔다부터 며칠 날 몇 병이 대박이다. 들어온 걸 언제 알고 있는데 예정이다부터. 왜 배정 안 해주냐 뭐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위스키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아일라 지역은 보통 10년 아니면 이제 그 외 지역은 12년이 보통 엔트리급인데 얘네들이 앞으로 연산이 점점 더 숙성 연수가 낮아질 거란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그 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켈란이라고 하는 증류소가 예전에 우리가 증류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캐스크 사용에 대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뭐 정말 좋은 퀄리티의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들은 뭐 18 이상 급에만 그쵸. 사용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버번 캐스크라든지 뭐 약간 시즈닝한 그런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들로 약간 나스 제품으로 뭔가 컨셉화 시켜서 약간 마케팅으로 약간 판매한다. 근데 그게 먹히고 있잖아요, 실제로. 맞아. 그런 나스 제품들이 엄청나게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맛이 정말 좋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그게 막 정말 리셀을 통해서 가격이 정말 막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메켈란 입장에서는 완전히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죠. 난 진짜 몸소 느끼는 게 저 우리 잔이유님이 이렇게 바에 오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테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번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하셨는데 시작하셨죠 이제. 그렇죠. 아니 뭐 근데 사실 시작하셨죠? 근데 네네 시작은 했는데 사실 그 흐름이 보이기는 했어요. 그죠, 정말 그죠. 뭐 제가 바텐더 처음 시작할 때는 워낙 모르니까 몰랐고 제가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업장으로 오면서 이제 위스키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많은 위스키들을 또 다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뭐 내가 뭐 정말 바를 다시 내 바를 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기도 했고 그때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굳이 이렇게 막 뭐 발품 팔고 뭐 알아봐서 막
물건을 막 이렇게 사두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보겠다고 이렇게 하겠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내가 투자해서 뭐 한 5년, 1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그 주기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불과 1, 2년 사이에 막 가격이 막 2배, 3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도 이제 약간 갈등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보다는 저는 그런 거를 훨씬 많이 알 수 있는 루트도 많고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루트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긴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막 고가 제품이나 이런 거를 뭐 리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 네, 제가 즐겨 마시는 위스키들을 이제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한두 병이라도 사놓자 이런 식으로 하고. 둘기님은 어떻게 이렇게 좀 혹시 쟁여놓으시나요? 저도 이제 해야죠. 저는 뭐 몇 병 없어요. 있긴 있는데 몇 병 없고. 근데 진짜 요즘은 저는 약간 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어리고 근데 그게 분명히 오를 거는 다 알고 어떤 위스키가 좀 인기가 많을 건지도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들리니까 그냥 제가 움직여서 발품 팔고 사면 되는 거였는데 그냥 그게 뭔가 되게 어쨌든 뭔가 자본주의적이고 이게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너무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히 재테크를 해야 되는구나.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대. 저도 진짜 너무 순진한 거야. 비슷한 의견이에요. 저도 약간. 그러니까 우리 너무 순진한 거야. 우리 아날로그 남들로서 이거는 너무 페어하지 않아. 좀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지.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지금 우리 애기들이 지금 집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기저귀 갈아 달라고 하고 뭐 내가 진짜 순수했던 정각형이 생각나. 잔이유님 생각납니다. 밥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이제 냉정해져요. 증류소에 가서 이제 태어난 아이의 빈티지를 적으면서 우리 아이가 20살이 됐으면 줘야지 했던 그 마음이 이제 아니군요. 이제 그런 아름다움이 그래 저도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죠. 사실 제가 이렇게 진짜 좀 재미있는 요소를 좀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저는 이제 주테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마시고 싶은 위스키 누가 좀 맛있다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사볼까?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앞으로 그리고 또 거고. 그렇죠. 한번 오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원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어떤 중간 마진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저도 위스키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뭐 한두 병 정도는 좀 사놓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그런 것들만 사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좀 씁쓸해요. 그러니까 저 요즘에 이제 바에서 근무하진 않고 샵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 샵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저마다 다 그런 얘기들 하시고 뭐 막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정말 손님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이 그러니까 한정 물량만 들어왔는데 자기는 이걸 더 많이 사겠다는 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한정 물량만 들어왔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1인당 구매 제한을 걸어놓은 게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막무가내로 그냥 뭐 왜 돈 주는데 왜 물건 안 파냐 이런 식으로 장사할 수 있냐 내가 너네들한테 팔아준 게 얼마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화가 나서 그냥 가시라고 안 팔겠다고 이렇게 해서 막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요즘은 너무 과열된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이게 뭐 아름답지 않게 얘기하면 뭐 물질욕과 이제 식욕이 있을 텐데 뭐 좀 이제 식욕은 이제 인간의 당연한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좀 좋게 아름답게 얘기하면 뭐
다들 뭐 부자가 되고 싶고 남이 없는 거 갖고 싶고 하는 마음 이해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서 그쵸. 예, 물론 저도 수집을 합니다. 컬렉션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맛있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위스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게 과열도 위스키 전반적인 시장이 과열되는 거는 뭐 그렇지. 자연스럽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렇지.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다 컬렉팅 하고 싶고 뭐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정 제품들이 소문이 나서 이게 좋다더라 해서 그쪽으로만 몰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뭔가 술을 사랑하는 게 태도보다는 미식을 추구하는 게 그렇죠. 아니죠. 남들이 좋아하니까 뭐 갖고 싶고 과시하고 그쵸. 싶고 자산을 증식시키고 이런 네. 거니까. 그래서 조금 저는 좀 한 잔씩은 그래도 좀 다양한 술들을 그저 위스키뿐만이 아니고 데킬라나 뭐 럼이나 요즘 그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젊은이들이 그런 술들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술 즐기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위스키보다는 많이 저렴하지만 그런 술들을 좀 즐겨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정말 이럴 때야 말수록 진짜 저희 채널의 이름이 주도의 재발견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야 말수록 저희가 진짜 재발견을 잘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뭐 모르겠어요. 이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싹 이제 뭐 다시 예전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뭐 그런 영업 제한도 풀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마스크도 안 쓰는 날이 올 거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예전처럼 뭐 바를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올 텐데 그랬을 때 예전보다는 정말 조금 더 다양한 주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런 문화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술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런 뭐 시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복식까지나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네네네. 그런 뭐 의류 뭐 그런 패션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화를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주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게 좀 더 이렇게 영역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말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죠.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왜 아까 분명히 상큼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씁쓸하네요. 왠지 어두운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또한 과정일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뭐 프리하게 한번 저희들 얘기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본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대본 없이. 우리 뭔가 되게 대본 있는 대본 거 없이 같잖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날것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아르마냥처럼. 아르마넥처럼 알만냥 먹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뭐 특정 제품이나 특정 브랜드나 특정 수입사나 특정 샵이나 특정 바와 절대 뭐 관계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편을 들거나 대변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희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절대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기님 상큼하게 끝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저희의 주 청취자분이 언급을 좀 요청하셔서 네네네. 네. 좋죠. 샤라웃. 네. 준엽님 빨래 열심히 하십시오. 빨래할 때 들으신다. 빨래할 때 들으신다고. 저도 설거지할 때 주로 듣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나 순간 저렇게 같이 들었는데